네, 여러분 드디어 5단계입니다. 우리가 4단계까지가 필수라고 보면 5단계부터는 좀 더 발전된 그 심화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도깨법은 강조, 환원, 대체, 우리 5단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도깨법을 배우고요. 6단계부터는 현재까지 배운 도깨법 중에 중요한 것들을 어려운 지문에 그렇게 심화된 모습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유형 실전은 드디어 3점짜리가 시작이 됐죠. 네, 주제도 3점 어렵습니다. 밑줄 친 부분 의미 파악 아시죠? 그리고 어휘 3점. 물론 해마다 이게 로테이션이 좀 되는데 얘네들이 3점이 됐을 때 어떠한 자세로 풀어야 되는지 네, 그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는 네, 그야말로 정보를 추가해 줌으로써 앞문장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문장이 뭘까요? 당연히 주제문이 되겠죠. 괜히 강조하지 않겠죠. 일단 맛보기 하고 나서 싹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문맥상 틀린 어휘를 찾는 거다. 정지시키시고 네, 한번 푸시고요. 네, 다 풀어보셨나요? 자, 사람들이 시작했을 때 뭐하기? 심기 시작했다 이건데요. Stored seed stock은 여러분 종자 같은 거 있잖아요. 저장된 종자씨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또한 보호하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그들의 식물들을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진화론적인 압박을 바꿔놨어요. 어떤 압박일까? 이러한 식용작물들이 경험해 왔던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헤드 투에 부정어 붙으면 할 필요 없다. 네. 더 이상 생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연 환경에 대신에 그게 아니라 뭐다?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을 창조해 준 겁니다. 네,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택해 준 겁니다. 다른 특징들을. 네, 뭐 이상의 그 자연이 이전에 겪어왔던 그런 이외의 특징들을 선택하게 된 거죠. 자, seeds recovered. 꾸며주겠죠? 회복된 씨앗들입니다. 어디서? 네, 고고학적인 현장에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농부들은 네, select 선택했다는 얘기죠. 더 큰 씨앗을. 그러니까 지금 음영 구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자연 환경에서의 씨앗, 그리고 여기서는 인간의 그런 보관, 인간의 케어 아래에서의 씨앗 이런 얘기죠. 그래서 씨가 좀 커졌다는 거고요. 여기 씨의 막들이 좀 얇아졌다는 얘기예요. 네. 자, 두꺼운 씨의 막들은 종종 필수적이었어요. 그럼 요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 그치, 자연 환경에서. 네. 인간 환경에서는 얇아졌다고 그랬으니까요. 네, 씨앗들이 생존하는데 어디서? 요렇게 확인할 수 있죠. 자연 환경에서. 왜? 예, 그 많은 야생 식물들의 씨앗들은 dormant, 수면 중인, 네, 동면 중인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몇 달 동안. 언제까지? 네, 겨울이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비가 이제 스며들 때까지는 네,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꺼운 씨의 막이 유리했어요. 그러나 네, 형광펜 네, 다시 한번 음영 구조. 네. 이제 인간의 매니지먼트 네, 관리 아래에서는 두꺼운 씨의 막들은 그렇죠. 불필요해진 거죠. 네. 왜냐하면 농부들이 evade 피했기 때문입니다. 뭐를? 책임을? 무슨 책임? 네, 씨앗을 저장하는 책임을 피해? 아니죠. 떠맡은 거죠. 예, 인간은 씨앗을 저장할 책임을 떠맡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꺼운 막이 필요 없었다. 네, 그래서 evade의 반대말 떠맡다는 take on 이렇게 씁니다. take on 또는 assume 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건 그렇고요. 인팩트가 과연 강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앞에서 뭐가 나왔죠? 인간의 관리 아래에서는 두꺼운 씨가 필요 없었다. 이런 게 나왔잖아요. 네, 그 부분이 과연 강조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얇은 막을 가진 씨앗들이 선호되었다 이거죠. as 왜? 그들이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먹기도 쉽고 가공하기도 쉬웠다 이거죠. 그래서 뭘로 만들어? 플라워, 밀가루로. 그리고 그들은 허용해졌습니다. 작은 묘목들을 뭐하도록? 스프라웃, 예, 싹트도록 더욱 빠르게 씨 뿌려졌을 때 정보가 충분하죠? 네, 왜 얇은 막이 선호되었는지 몇 가지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인팩트의 특징이라는 것 조금 이따 정리할게요.
네, 두 번째 배울 도깨법은 환원입니다. 요게 아까 강조하고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그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자, 환원이 강조하고의 공통점은 앞문장을 강조한다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얘는 새로운 정보 추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만 바꾼 거예요. 예, 교환했다 말을. 바로 이게 환원입니다. 역시 우리 한번 맛보기 하고 조금 이따 다 같이 정리할게요. 네, 요거는 지금 요약문에서 한번 풀어보는 건데 화면 정지시키시고 그 요약문에 지금 객관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한번 대략 이런 단어가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맞춰보시고 따라오는 게 좋아요. 예, 못 맞춰도 되니까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정지시키시고 네, 자, 다 해보셨나요? 가보겠죠? 네, 여러 해 전에 심리학자들이 실험 하나를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실험에서 기억나시죠? 변수와 결과. 네. 자, 그 실험 안에서 그들은 number of 많은 사람들을 방 하나에 딱 넣은 거죠. 홀로 except for 이거 묶어서 제외하고 네. ring toss 세트가 딱 하나 들어가 있다 이거. 그걸 제외하고 링 이렇게 고리 같은 거 이렇게 던지는 세트입니다. 그것은 아이들 장난감 중에 하나인데요. 짧은 나무로 만든 포스트, 그죠? 이렇게 기둥이 있죠. 이렇게 해서 held upright, 딱 이렇게 위로 딱 세워지는 바닥에. 그리고 한 다발의 둥근 링들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거. 자, subject 뭐예요? 그렇지. 피실험자들은 네. were left 남겨졌습니다. 네, 그들 자신을 즐겁게 해보라 이거죠. 네, 가능한 한 네, 최선을 다해서. as expected 이런 거 해석법. as 과거분사 뭐뭐 하듯이 네, 예상되었듯이. 자, 시간은 죽여야 되겠고 예, 그들은 이제 그 링을 한번 툭툭 던져보기 시작한 거죠. 그럼 뭐 하겠어요? 예, 그 기둥 주변에다가. 자, 갑니다. 네,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뭐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멀찌감치. 네, 그 기둥으로부터. 네, so that 뭐 할 수 있도록 tossing the rings around it. 그 주변에 고리를 던지는 것이 challenging 요거죠. 도전적이도록. But not so difficult. 하지만 너무 어렵진 않도록. 뭐 할 정도로 완전히 좌절시킬 정도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1m 이건 쉽다 이거예요. 그 멀찌감치 던지는 건데 만약에 한 10m 바깥에서 던져봐. 이건 우리가 뭐 국가대표가 아니잖아요. 이런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한 3m? 그렇죠. 이런 정도. 여러분도 왜 수학 같은 거 문제 풀 때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너무 쉬운 거 풀 때는 재미가 없잖아. 근데 또 나보다 한 3단계 위에 있는 거 풀면 또 좌절하죠. 그래서 자기보다 한 단계 정도 위 이런 게 좀 재밌지 않아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네, 형광펜 여기 나오네요. In other words, 네, 다시 말해서 자 특징 뭐라고요? 앞문장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는 없습니다. 네, 말 바꾸기. 그러니까 도깨법에서는 여기 해석이 이제 잘 됐다면요. 굳이 여기는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왜? 같은 내용이니까. 그런데 여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럼 여기를 읽어서 앞에 거를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환원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갑니다. 같은 내용인지 볼게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위치시킨 거죠. 그들 자신을 뭐하고 뭐 사이에 frustration, 좌절감과 boredom, 네, 지루함 사이에 네, 이렇게 균형을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네요. 같은 얘기잖아요. 오케이? 네. 그 과정 alternately 교대로 만들어내고 relieving 이렇게 덜어주고 뭐를 긴장을 네, 긴장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덜었다가 이러한 것이 그 활동을 자극적으로 만들었다 이런 지문입니다. 네, 그러면 네, 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피실험자들은 ring toss 활동을 자극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producing 생산함으로써 just enough 이거 맞췄나요? 딱 충분한 만큼의 다 같이 그렇죠. 네, 텐션 네, 충분한 만큼의 긴장을 만들어냄으로써 네, 잘했습니다. 자, through 뭘 통해서 그 거리를 다양하게 만들면서 네,
그 기둥까지의 so as to는 in order to랑 같습니다. 뭐 하도록? 요거 맞췄나요? 네, 요거 맞춘 사람 조금 적은데 좌절과 지루함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고 밸런스가 맞습니다. 네, 그러한 어감을 생각하신 학생들은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대체도 우리가 개념하고 맛보기 하고 이제 세 가지 다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체가 오늘 배운 독해법 중에 제일 이질적이에요. 왜냐하면 결론부터 대체는 부정하고 뒤쪽을 강조한 거예요. 앞에서 배운 두 가지 독해법은 앞문장이 강조됐잖아. 강조하고 환원은 대체는 그게 아니다. 대신에 이걸 했다. 일종의 음형구조입니다. 왜? 그게 아니다가 마이너스잖아. 그리고 이거다가 플러스기 때문에 대체도 일종의 음형구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요것도 요약문인데요. 한번 정지시키시고, 뭐 이렇게 퀴즈 푼다는 생각으로,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자꾸 해보셔야 늘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그 근거 없이 여러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고, 뭐 100% 가야 되는데, 한 60% 갔어. 그래도 그냥 설명 듣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만큼 독해력, 사고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자, 해보셨나요? Unlike the modern society, 현대 사회하고는 다르게 원시 사회가 시작되고 있네요. 자, less specialized knowledge, 전문화된 지식이 덜 하겠죠. 당연하죠. 뭐 그 당시에 뭐가 있겠어요. To transmit, 전달할. 그리고 since its way of life is enacted. 자, 어려운 단어 정리할게요. enact, act가 법령이라는 뜻이 있어요. 법령. 이 애는 동사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법령을 제정하다. 제정하답니다. 그 생활 양식이라는 게 다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제정되는 거죠. 여러분 그 시족 사회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은 창조할 필요가 없었어요. 분리된 교육기관을 가령 학교 같은 거. 시족 사회에서 학교가 왜 필요해요? 그냥 매일매일이 그냥 학습이야. 형광펜 여기 나오네요. 대신에 이게 바로 대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정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온다 그랬죠? 자, 뭐야? 학교가 필요 없어요. 여기가 부정 있잖아. 이렇게 꼭 부정문이 쓰입니다. 학교가 필요 없고 대신에 뭐 하겠어요? 아이들은 acquire, 획득한 거죠. 유산을, heritage, 그의 문화에 어떻게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그러한 활동 안에서 가령 ritual, 종교의식, hunt, 사냥 따라다녀요. festival, 축제가 열리죠. cultivation, 경작도 하고 harvesting, 수확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저도 중학교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좀 농사를 도와드렸어요. 저도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직접 보는 거죠, 뭐. 그럼 저보고 나중에 농사 지으라고 또 잘 져요. 직접 다 모방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공부해야 돼 갖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열심히 또 공부를 했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직접 보고 배우니까 리틀 부정어입니다. 거의 없거나 전혀 없죠. 소외가, alienation. 에일리언이 외계인이잖아요. 이게 떨어진 세계에서 오는 소외가 일어날 수가 없죠. 젊은이들이 누구로부터? 노인들로부터. 자, 이런 해석법. 요 마크드가 두드러진인데 올드를 꾸미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에일리네이션을 꾸며주고 있어요.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너무나 두드러진 그러한 소외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이러한 소외에 심화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로 살펴보면 바로 그의 현실의 개념에서 우리 현대 성인들은 OA to B, A를 B에게 빚지다. 현대의 성인들은 빚을 덜 진 거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직접적인 경험에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이 추상적인 문장을 딱 자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현대 성인들이 아까 그 시족 사회처럼 직접 경험해서 자기의 지식을 구축한 거예요? 아니죠. 저 같아도 어떻게 해요? 대학원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지. 간접 경험으로 우리가 지식을 구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구에게 빚을 덜 졌다? 그렇죠. 이렇게 직접적인 경험에게는 빚이 좀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빚을 더 졌다? 그렇죠. 그의 문화가 갖고 있는 경험,
경험을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그러는 거죠. 원시 시대보다는. 그래서 분명히 그의 문화에 대한 빚은 다양하겠죠. 그의 교육의 본질과 함께.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문화에 대한 빚이 많겠죠. 네. 가방끈이 짧은 사람은 그 빚이 적은 거죠. 그래서 hence 그리하여 동시대의 아이들은 또는 현대의 아이들은 반드시 travel 이런 거 꼭 여행으로만 국한시킬 필요 없습니다. 이동해야 됩니다. 훨씬 더 멀리. 네. 그 원시시대의 아이들보다 네. 세계관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해가시죠? 네. 한 아이 주변에 그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이 아이가 세계관을 획득하려면 여러 곳을 이동해야겠죠. 독서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원시시대 아이하고는 달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어디서 학습하는? 그렇지. 이거 맞추셨나요? 어떠한 환경에서 학습해요? 원시시대 아이들은. 그렇지. 직접적인. 네, 정답. 네, immediate. 네, immediate이 직접적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현대 아이들은 교육기관에서 더 배우죠. 그것은 뭘 낳았을까요? 그렇지. 예, 이게 바로 소외죠. alienation. 이렇게 쓴 학생들은 정확하게 맞추신 겁니다. 이제 총정리합니다. 네. 자, 강조 들어갑니다. 드디어. 리누 선생님은 인기가 있었어요. 여학생들. 대학교 때. 네. 지금은 이렇게 보여도 여대생 우리 킹카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스코어가 숫자로 20이에요. 20명 정도가 돌진한 적이 있어. 네,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를 이용해서 앞에 걸 강조해 주니까 이게 바로 강조입니다. 네, 쓰세요. In fact. 하나 더 indeed. 네, 두 개입니다. 그런데 indeed는 100% 강조인데요. In fact는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그것은 루머였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in fact는 9대 1 정도로 수능에서 강조로 쓰이는 게 90%, 조금 아까처럼 반전으로 쓰이는 게 10% 정도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in fact는 이질적인 게 섞여 있다는 것. 환원. 네, 똑같아요. 리누 선생님 네, 대학교 때 인기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정보 추가가 없죠. 그래서 그냥 소위 킹카였어.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정보 추가가 없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 하시니까. 자, 리누 선생님은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 네, 이렇게.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In fact, 사실 그는 네, 10만 단어를 알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정보가 들어와야죠. 그런데 환호는 다시 말해 그는 걸어다니는 사전이야. 네, 이런 정도가 되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in other words, 네, 다시 말해서 하나 더 that is, 네, 즉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라틴어를 이렇게 약자로 쓰는 거 있어요. 이거 참고해 주세요. 예, 이렇게 I.E. 네, 이것도 즉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 대체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부정문으로 나온다고. 리누 선생님 정계 들어가지도 않았고 기자가 되지도 않았어요. 네, 그 당시에 많이들 이렇게 사회 진출했는데 네, 조금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대신에 그는 영어 가르치는 걸 선택했습니다. 편해요. 네, 우리 학생들 미래를 위해서 건설적이고 네, 그냥 이런 데 들어가봤자 너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만할게요. 자, 부정 플러스 대안. 대신에 instead, 네, 대신입니다. 네, 그리고 rather 꼭 외우셔야 됩니다. rather. 그리고 세 번째 on the contrary. 네,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on the contrary가 어떤 책에서는 역접이나 대조에 가 있어요. 아주 개판입니다.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on the contrary는 그러기는커녕 instead하고 같은 기능이라는 거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어휘 문제다가 한번 네, 적용해 볼게요. 여기 in other words에 네, 현관펜 치고 먼저 A, B, C에 알맞은 어휘를 네, 고르시고 그 다음에 in other words 앞문장과 in other words 뒷문장이 같아야겠죠. 네, 그것까지 한번 확인하고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하셨나요? A번은 정답? 네, 그렇죠. 네, consistent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는 증거에만 초점을 맞춘다. 확증 편향 이 얘기죠. B 정답? B 정답?
네. 이게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셀럽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리틀이 부정어니까 그렇지. 유죄의 증거에는 귀도 안 기울일 거다 이런 얘기죠.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무슨 소리야. 저건 거짓 증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셀럽이나 좀 해롭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노인들이 만약에 피고인이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C 정답. 네. 그래서 biased. 우리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편향이 들어간 생각에 기초해서 결국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죠. 네, 거기까지 다 맞추셨죠? 자, 그러면 이제 환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앞문장이 왼쪽 박스에 들어갑니다. 강조받는 거. 뒷문장이 오른쪽 박스에 들어가요. 그럼 앞문장에 뭘 넣어야 될까요? 그렇지. 바로 여기죠. 배심원들이 만약에 그 피고인이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의 범주를 나타낸다고 믿는다면 어떤 사람들? 주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니까 범죄형이라고 믿는다면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무죄를 암시하는 증거에. 네, 그러니까 자, 범죄자라고 믿으면 무죄의 증거에도 흔들리지 않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왼쪽 박스에. 자, 그럼 오른쪽 박스는 같은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네, 어때요? 같은 얘기입니까? 네, 보시면. 아니네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도달하는 증거는 편견이 들어간 생각에 기초한다. 제가 한번 예외가 되는 단락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요. 환원이 나오면 거의 100% 앞문장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예외들이 하나씩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가령 in other words 했는데 if로 시작해. 뭐죠? 그렇지. 복습 잘한 친구들. 예시죠? 그럼 선생님 그냥 if로 하면 될 거를 왜 in other words로. 그게 말의 묘미예요. 어떨 때는 조금씩 부정확하게 사용하면서 조금 뭔가 이질적인 거를 이렇게 도출해내는 그런 말이죠. 네, 사실은 결론이죠, 여기가. 네, 어떻게 쓰셔야 돼요? 사람들이 도달하는 결론은 편견이 들어간 생각에 기초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제문은? 당연히 이거죠. 네, 당연히 오른쪽 내용이 주제문하고 같게 되겠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예외적인 거를 살펴봤습니다. 네, 문장 넣기인데 이거 잘못 나왔습니다. 문장 넣기로 바꿔주시고요. 네, instead가 왔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대체를 한번 이용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공식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대체가 와 있으면은 자, 뒤에 문장에서 한번 출발을 해 보죠. 자, 뒤에 문장이 만약에 A라는 명제가 있으면은 네, 앞에는 반대 내용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not A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부정하시면 돼요. 자, 잠깐 해볼게요. 대신에 그는 자, 자원봉사의 길 떠났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의 반대가 뭐죠? 그렇죠. 출세지향적이다. 근데 부정을 하시면 돼요. 그는 출세지향적인 모습을 버렸다. 네, 대신에 자원봉사의 길로 떠났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내용 한번 여기다 적용해 볼게요. 네. 대신에 오피니언 리더라는 집단이 보통 행동합니다. 뭐로써? 인터미디어리, 중개인으로서. 필터링, 여과시키고 해석해 준다는 거죠. 매체를, 네, 그들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추석 때 가보면 꼭 정치 얘기하는 삼촌들 있잖아요. 막 듣기 싫어 죽겠는데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이 정치 문제를 대신해서 해석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개인으로서. 그럼 여기가 지금 중개인이 왔잖아요. 그럼 앞에는 뭐가 오겠어요? 그렇지. 다이렉트. 대중 매체가 대중에게 다이렉트하게 간다 이거죠. 중개인 없이. 근데 부정문이 돼야 되니까 다 같이. 그렇지. 대중 매체가 대중들에게 다이렉트하게 도달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오케이? 대신에 이렇게 중개인을 거쳐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꿀팁, 앞에 부정문이 와야겠죠. 네, 레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찾으셨어요? 그래, 몇 번?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이러한 연구에서 나온 핵심 발견들 중 하나는 매스미디어가 대중들한테 직접 도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 예측 딱 맞았죠? 네. 그래서 4번 정답입니다. In other words, 한번 확인해 보죠. 네. 다시 말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 중개인 거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미디어는 어떻게 보여요? 작동하는 것처럼 네. 그 메시지를 이 사람들한테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들? 우리 사회적 연결망에서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 그게 바로 오피니언 리더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박스 처리합니다. 이렇게 사선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과제에도. 그건 뭐냐? 부정이란 뜻이니까 여러분 다 긍정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 매스 미디어가 대중들에게 직접 도달함.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X가 된 거니까.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각 집단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중개인 역할을 함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자, 우리의 영원한 과제 주제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쪽을 이용해야겠죠. 네. 그런데 이걸 바로 쓰는 것보다는 우리 좀 더 고급스럽게 네, 바로 이런 거 요거 양보절, 음용구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물론 강조되고 있지만 여기도 좀 주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해서 이렇게 이어나가는 자, 중요한 거 2개를 좀 서로 매치시켜 나가는 그러한 작업도 필요해요.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네, 정치 활동에서 얼마나 네트워크가 중요한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오피니언 리더가 다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정치 행동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 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